안녕하세요. 김새벽입니다. FOMC 발표를 한 6시간, 5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5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여기에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하락을 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락 다이버가 3번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4시간 봉도 이렇게 하락 다이버가 3번이나 중첩이 되었고, 12시간 봉도 이 꼭지마다 3번이 중첩이 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락 다이버가 중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렸고, 현재 상태는 모릅니다. 현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기에서 뭐 더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낙 FOMC 전후로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꽂을 수도 있고, 뭐 밑으로 꽂았다가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제 뭐 모르는 건데,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를 다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모르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죠. 모르는데 왜 하세요? 모르는데 자꾸 하니까 손실이 나는 거고, 그 손실이 왜 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뭔가 내가 운이 없었나, 뭐 시장이 안 좋네, 그냥 이렇게 치부하시는데, 모르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길은 안 가셔도 돼요. 매매는 꼭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스탑앤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매매 중독이신 분들은 계속 매매를 하세요. 막 FOMC 분석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쓴 글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롱일 것 같다, 숏일 것 같다, 그러면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자리도 딱 반반입니다. 위로 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거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하락에 대한 구조가 좀 더 확실시 되는 거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21,000에서 2만 불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고,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진짜 완연한 상승으로 해서 뭐 27,000, 25,000에서 27,000까지, 28,00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불확실성에 여러분들 시드를 태우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 목록을 봐도 지금 제가 어제 추려놓은 건데, 어제 이제 상승 구조를 조금 잘 만들고 있는 친구들을 추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이제 어제가 지나고 오늘 뭐 상승을 했다가 이제 약간 조정을 받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좀 힘을 받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아톰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구조를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마냥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BNB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가 좀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불안하죠. 50대 50입니다. 알트코인들도 괜찮은 거 50%, 안 괜찮은 거 50%. 자스민 이것도 지금 구조가 안 좋죠. 하락에 가까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이제 뭐 5대 5의 확률에 자꾸 시드를 태우면 손실만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이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많이 했죠. 저점이 3불대인데, 3달러대인데 그 3달러대에서 지금까지 약 300%니까 한 4배 정도 오른 겁니다. 4배 정도 올랐고, 고점까지는 한 5배 정도 올랐었네요. 20불을 찍었으니까. 이런 코인들도 뭐 지금 숏을 쳐야 되냐, 롱을 쳐야 되냐 모릅니다. 모르고, 왜냐면 만약에 이제 숏을 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와서 진짜 큰 양봉을 띄우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거기서 음봉으로 쫙 한번 꽂아줘야 돼요. 세력들이 여기서 털고 나갈지 안 나갔을지는 몰라요. 매집을 이런 구간에서 했을 수도 있고, 뭐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의 구조다 아니다, 이거 아직 모릅니다. 이런 거 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롱 뭐 현물 사지 마시고 숏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올릴 때에는 베이스를 뭐 한 4개 정도 만들고 위로 한번 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되게 인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쫙 쏘고 밑으로 꽂는 게 정석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 방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한 방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지금 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올리고 싶은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맘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숏을 잡았을 때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뭐 청산을 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퍼센테이지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매매 자꾸 하시면은 이제 손실만 보고 깡통 찬다. 그냥 이런 장을 즐기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는 쉴 수 있죠. 윈지 RNG 불분명하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매매를 멈추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구조가 더 유리하게 만들어질까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매매 예상 전략은 FOMC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좀 모습을 보여준다. 박스권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러면서 이런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위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이 구조를 잘 보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위로 간다라고 치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한번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밑으로 이제 자꾸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그 구조를 좀 하락 이탈하면서 그 다음 지지가 이제 어디냐 그런 걸 보고서 다시 이제 매수에 대한 근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손익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 전략은 손익비가 다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FOMC 지나고서 제가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 정보방을 만들었는데 그 댓글하고 본문에 달아놨습니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할 거고, 다만 이제 거래소 가입에 대한 레퍼럴만 하나 진행을 해주시면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신청서 보시고서 설명 보시고서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